제가 현장 활동에서 어떤 것들을 좀 배워왔으며 또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지를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는 제가 국경 없는 의사회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떠나 네, 지금 닥터마틴 에어웨어 코리아에서 리테일 HR 매니저로 근무 중에 있어요. 그전에 국경 없는 의사의 한국 사무소에서는 근 5년 정도의 근무 경력이 있고 그 근무 경력 중에 이제 구 활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구 활동가 지원 동기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또 구 활동가로 나가게 됐는가라고 궁금하실 텐데, 우선은 사실 구 활동가 중에서 행정 인력을 뽑는다는 사실을 국경의사회에 입사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 인력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직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사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서 항상 이렇게 필요로 하는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포지션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활동가 아까 그 채용 단계를 설명을 들으셨는데 저도 그 채용 단계를 동일하게 지나왔었고 준비도 같이 하면서 고활동가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가장 고려했던 점은 제가 현장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현장에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현장에서의 HR 역할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보신다면 가장 먼저는 이제 직원 관리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예산 관리 뭐 급여 계산 요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많이 접하시는 것들이 저희 employee relations라고 하죠. 직원분들의 그 노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역할을 현장에서 맡게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제가 한국에서 충분히 수행을 해봤고 여기에서의 경험으로 또 구활동 현장에서도 좀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는 구활동가로서 한번 파견을 나가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 다녀왔나?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나이지리아라는 곳을 다녀왔고요. 나이지리아 2022년 9월에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인구가 정말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국가 중에 하나고 민족은 크게 세 가지 민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그래도 민족어인 하우사어, 이보어, 요르바어를 사용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재밌게 봤던 사실이 넷플릭스가 나이지리아 거기 수도에서도 되게 많이 보는데 자막이 민족어들이 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우사어로 번역된 자막도 있었고 이보어로 번역된 자막도 있었고 요르바어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의 국가지만 좀 우리나라의 그 단일 민족과는 좀 다른 그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근무를 하는 곳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특별했던 점은 종교가 정말 인구가 반반 정도로 이슬람교의 한 반 정도, 그다음에 기독교의 한 반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업무하는 그 시간 자체도 왜 이제 기도드리는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슬람 그 분들도 그렇고 기독교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어떻게 좀 잘 지켜가면서 좀 업무 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문화 차이구나. 한국에서는 이런 시간들은 딱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연락드리면 될 텐데 이 시간대는 연락을 받지 않으시겠구나라고 미리 좀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했어야 되는 것도 조금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는 경제 규모가 꽤 큰 편인데 특히나 좀 석유 산업이나 농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또 나이지리아에서 또 어디에서 근무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수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아부자라고 보이는 딱 중앙에 있는 곳이 새로 만들어진 수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파견을 갔던 기구는 OCP라고 해서 파리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지부에서 구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갔었고, 그래서 아부자의 코디네이션 팀이라고 해서 헤드 오피스가 있었고, 관리하고 있는 구활동가
구호활동 프로젝트가 총 3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그란 선으로 위에 3곳이 있죠. 여기가 OCP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들인데요.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타치나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제가 근무했었을 당시에는 긴급 구호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던 곳이고 긴급 구호 활동은 사실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프로젝트랑은 다른 점이 정말 그 지역의 필요성을 좀 긴급하게 분석을 한 후에 좀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큐리티 치안 레벨 자체도 굉장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곳은 자훈이라고 하는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산모 병동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BVF라는 그 정말 고도화된 수술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마이두구리가 있는데요. 마이두구리는 이제 소아병동을 지원을 해줬었고 가장 많이 저희가 구활동가 분들을 보냈던 파견 시기는 아무래도 말라리아 기간에 가장 많은 인력과 물자를 투입을 했었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코디네이터 팀, 그러니까 헤드 오피스가 있는 아부자, 수도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제 포지션은 이제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송행정직이라고 하는 트랜짓 어드민 포지션으로 저는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뒤에서 그러면 수송행정직이 어떤 포지션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송행정직은 이제 구활동가 분들이 아무래도 다 외국에서 오시고 또 출국하시고 하시다 보니 이분들의 비자 문제라던가 아니면 들어오셨을 때의 항공편 그리고 수도에서 프로젝트로 이동하시기 전에 잠깐 이제 브리핑을 받게 되시고 또 온보딩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그 동안에 머무시는 동안의 숙소 문제라던가 아니면 기타 좀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 지원 드릴 부분을 책임지고 도와드리는 그런 포지션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어드민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구활동가 분들이 머무시는 동안 이제 숙소 관리가 또 하나의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도 방수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3일 머물 수 있고 다른 활동가분은 여기서 4일 머물 수 있고 요런 그 머무는 일자의 차이에 따라서 이 숙소에 들어가셨다가 저 숙소에 가셨다가 하면서 숙소 인원 배정 요 업무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그 머무시는 동안에 식사 이런 거는 국경 없는 사회에서 이제 주방일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세탁이나 이런 세탁물 이런 거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현장 인력들도 제가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네. 그럼 근무 환경은 어땠을까라고 공유를 드린다면 우선은 수도에서 근무할 때는 사실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에서는 숙소 자체도 2층짜리 약간 고급까지는 아니고 2층짜리 주택에서 1인 1실로 머무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숙소에서 진짜 도보로 바로 맞은편에 한 1분 거리에 있어서 도보로 그냥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였었는데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면서 사실 제일 먼저 놀랐던 사실은 정전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 근무 시간대에는 그래도 제너레이터가 잘 돌아가는 편이어서 전기가 끊기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뭔가 또 야근에 작업할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한 번씩은 정전을 좀 겪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이게 한국이랑 또 다른 부분이구나라는 점이 또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곳이 제가 근무했던 오피스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정신없이 막 기재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작업은 배정된 노트북을 통해서 하게 되시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엑셀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 MSF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력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봤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빨간
오른쪽 그 하단 사진 옆에 보이는 빨간 보드판은 저희가 이제 어떤 고활동가 분들이 어느 프로젝트에 계신가를 업데이트하는 보드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프로젝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자훈 프로젝트 있었고, 마이도그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기회가 좋게도 자훈 프로젝트에 한 일주일 정도간 지원을 나갈 일이 있어서 그쪽 프로젝트를 이제 보면서 사진 찍었던 것도 여기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요 사진은 자훈의 그 숙소에 있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다 같이 여기 모여서 이제 약간 뷔페식으로 본인이 먹을 만큼 조금씩 이렇게 덜어서 같이 음식도 즐기고, 또 요리사분이 근무하시지 않는 날에는 본인이 가져온 뭐 음식 식재료라던가 이런 걸로 그냥 같이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사진이 아무래도 이게 모기장이 혹시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모든 침대가 이 모기장이 거의 필수였었는데 저렇게 하고 또 뭐 모기 물리는 거는 이제 대수여서 저희는 말라리아 약을 거의 항상 먹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부작용이 없는 편이어서 말라리아 약을 항상 먹었었는데, 그 외에도 아무래도 벌레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사막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좀 우기가 진행되는 좀 정글 지역이다 이러면은 벌레 문제도 숙소에서 마주할 수 있다. 저는 아마 유튜브 쇼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바퀴벌레가 제 문 앞에 하나씩 한 마리씩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오셨구나, 바 선생 이러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치우고 출퇴근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미리 마음 먹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중앙에 있는 사진은 자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병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병동을 좀 신식으로 재건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완공됐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좀 그나마 좀 신식의 모자 병동을 저희가 물자도 지원을 하면서 공사 인원도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재건 활동을 좀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 이제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류센터가 저희 수도에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고, 이 물류가 이제 각 프로젝트에 원활히 잘 이동이 되게끔 하는 역할이 아까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로지스티션이라는 포지션에서 아니면 서플라이라는 곳에서 요 물자들을 관리해 주시고 또 현장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담당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분들은 사실은 다 서플라이 포지션의 분들이세요. 그래서 너무 같이 친하게 잘 지내다 보니까 제가 물류창고 구경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른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러면 동료는 그럼 어떤 동료분들과 일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캐서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국적의 동료분들과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유럽이나 아니면 서구권 분들도 계시지만 그보다는 저는 아프리카에서 고활동을 오시는 같은 고활동가 분들도 많이 뵙고 특히나 좀 경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SF에서의 경력을 쌓으시면서 또 높은 그 코디네이터 포지션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무하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 세상이 너무 넓어져서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의 친구가 놀러 오면 얘기해, 숙소 제공해줄게 막 이런 친구도 있고, 뭐 파리에도 놀러 오면 얘기해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친구를 둘 수 있다라는 점이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왓츠업 앱으로 간혹 이렇게 인사 주고받기도 하고, 저는 여기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그러니까 현지 직원분들이랑도 왓츠앱으로 자주
종종 이제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냐, 언제 다시 오냐, 막 이런 얘기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이 MSF로서 이 끈끈한 우정들이 또 굉장히 장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